천하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의 자비로운 본성입니까? 아니면 차갑고 정교하게 설계된 법의 칼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냉혹한 답을 제시했던 비운의 천재를 만나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통치 시스템을 설계하여 진나라의 천하 통일을 가능케 했던 법과 사상의 완성자 한비자의 세계를 20분간의 대작 다큐멘터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그가 제시했던 법치주의의 정수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서늘한 통찰을 지금부터 현장 중계하듯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의 설계도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기틀이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한비자가 꿈꾸었던 완벽한 국가의 설계도를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중국은 전국시대라는 전례 없는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으며 주나라의 봉건적 질서는 이미 형체도 없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한비자가 태어난 한나라는 전국 칠웅 중 가장 영토가 좁고 세력이 약해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매 순간 국가적 멸망의 위협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오직 힘과 이익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의 한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농경지가 매우 부족했으며 이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극심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상은 전통적인 예법과 혈연 중심의 질서가 사라지고 오직 약육강식의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군주들은 인의보다는 당장의 생존과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치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취약성과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은 한비자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갈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인 한나라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목격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함보다는 이기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끝낼 유일한 열쇠는 객관적인 법의 지배뿐임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는 매년 수천 명의 인력이 전쟁과 요역에 동원되어 생산력이 저하되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한비자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생존시키기 위한 가장 정교한 매뉴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극한의 환경은 시스템에 의한 통제만이 질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비자는 한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나는 행운을 가졌으나 날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었기에 자신의 사상을 오직 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순자의 문에서 훗날 진나라의 승상이 되는 이사와 함께 수학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고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오직 이익을 쫓고 손해를 피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임을 간파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육과 예법으로 교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법으로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의 법과 신불의 술, 그리고 신도의 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과 사상의 거대한 체계를 완성하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문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철하고 칼날처럼 예리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비자의 저서를 접한 진나라의 왕 영정은 그 사상의 깊이에 경탄하며 만약 이 사람과 사귈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기원전 243년 한비자는 마침내 진나라로 파견되어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잡는 듯 했으나 이는 곧 그의 비극적인 운명과 교차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2000년 중국 제국의 통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비자 철학의 제일 기둥은 법이며 이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운영하는 가장 확실하고 공개적인 매뉴얼입니다. 법은 군주의 사적인 감정이나 자비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는 상은 후하게 내리고
벌은 엄하게 다스리는 이른바 이병이라는 두 개의 자루를 군주가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나라가 도입한 연좌제와 시보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온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철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진나라의 군제는 적의 머리를 베어오는 공적에 따라 20등급의 자기를 수여함으로써 평민도 신분 상승이 가능한 파격적인 능력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군사력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수위 후디 목간에서 발견된 정교한 법률 조항들은 가축의 상태부터 창고의 재고량까지 모든 것을 숫자로 관리하던 당시 진나라의 철저한 행정력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확립은 진나라가 농경사회의 잠재력을 전시체제로 즉각 전환시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곧 군주의 의지가 담긴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통치 기술을 의미합니다. 군주가 아무리 완벽한 법을 공표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관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다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한비자는 신하를 가장 위험한 잠재적적으로 규정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름과 실제를 대조한다는 뜻의 혁명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여 신하가 처음 제안한 말과 나중의 실적이 일치하는지를 엄격히 따졌습니다. 설령 성과가 훌륭하더라도 자신이 처음에 약속했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면 이는 군주의 권위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주는 모든 상황을 굽어 살피는 신비롭고 위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진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모든 업무 보고서를 철저히 문서화하여 중앙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황제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문서 수송 체계는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주파할 수 있는 기마 통신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중앙의 명령이 지방 끝까지 오차 없이 전달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술은 곧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인 새는 군주가 지닌 압도적인 권위와 지위 자체에서 나오는 거대한 통치 에너지입니다. 한비자는 군주를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용에 비유하며 용이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날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구름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용도 평범한 뱀처럼 무력해지듯이 권위의 유지는 국가 통치의 핵심입니다. 진시 황제는 한비자의 이러한 새의 철학을 계승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신격화된 존재인 황제로 격상시킴으로써 전무후무한 절대적인 권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도량형을 통일하고 화폐와 문자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제국의 모든 정보와 자원을 중앙에서 독점했습니다. 기원전 210년경 진나라는 이미 2천만 명을 거느린 거대 제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새는 곧 환경의 힘이며 현명하지 못한 군주라도 법과 수를 장착하고 권위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한비자의 리얼리즘이었습니다.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지위가 주는 위험을 통해 백성들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만리장성의 장엄한 자태는 제국의 새를 상징합니다. 한비자의 천재적인 사상은 진나라의 통일을 완성하는 핵심 엔진이 되었으나 정작 사상의 주인인 자신에게는 가혹한 죽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233년 그는 이사의 모략에 빠져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비자는 자신이 설계한 냉혹한 법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작 자신은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사는 한비자에게 독약을 전달하여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진왕 영정은 나중에야 실수를 깨닫고 한비자를 살리려 했으나 이미 그는 독약을 마신 뒤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 천재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사상은 살아남아 세상을 바꾸었으나 사상가는 시스템의 부품으로 소모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장엄하면서도 서글픈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한비자의 사상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동양 정치학의 가장 위대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고 이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 했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군주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완결성과 법의 안정성임을 그는 자신의 생애와 저작을 통해 명확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며 한비자가 고민했던 질서와 자유, 권력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문장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 권력의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파고 속에서 한비자가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법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법이 국가를 지탱한다는 한비자의 신념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통치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분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깊은 통찰로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